당장 진명이 이전해 주세요. 안 그러면 손주 못 봐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내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맞나 싶어서요. 어머님,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시우 봐주실 일 없으면 굳이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 바쁘거든요.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업무 전화라도 하는 것처럼요. 아니, 나는 그냥 시우가 요즘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해서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만 바라보면서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요? 손주 걱정하는 게 죄가 됐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만 해도 나는 며느리 지은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태우가 29에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뻤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은이라고 해요.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내게 큰절을 했어요. 단정한 옷차림의 공손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태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어머, 우리 태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 얼굴도 예쁘고, 인사도 잘하고, 아이고, 어머님, 제가 태우 오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날 저녁 내내 지은이는 내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업은 요가 강사라고 했죠.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머님 건강도 챙겨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 요가 한번 배워보세요. 60대에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나는 몸이 뻣뻣해서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천만에요. 제 수강생 중에 70대 할머니도 계세요. 어머님 나이면 완전 젊으시죠. 그렇게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태우도 기뻐했죠. 엄마, 지은이 괜찮지? 나도 처음에는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실까 걱정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착하고 예쁘고 다 좋은데. 우리 태우 복도 많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우리 딸이 됐으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지내자.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그때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지은이는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아빠 손에 자랐대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결혼 1년 후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지은이가 전화로 소식을 알려왔을 때 나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첫 손주잖아요. 태우는 외동아들이니까 시우가 우리 집안의 첫 손자가 되는 거죠. 어머, 정말 축하한다. 지은아, 조심해야 돼.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요가 수업도 당분간 쉬고. 에이, 괜찮아요. 임산부 요가는 오히려 좋대요. 전 계속할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나중에 내가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임산부는 영양 섭취가 중요하니까.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부터 나는 매주 지은이네 집에 반찬을 갖다 줬어요. 미역국, 닭백숙, 각종 나물. 임산부한테 좋다는 건 다 해줬죠. 지은이도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 요새 입덧이 심한데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은 잘 넘어가요. 그래, 다행이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나는 지은이에게 제안했어요. 지은아,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 어떻게 할 거야? 산후조리원 갈 거야? 아니면 어머님, 사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손주인데.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패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손주 돌보는 게 무슨 패야. 내가 기쁘게 할게. 지은이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릴 때 엄마를 잃어서 이렇게 친엄마처럼 챙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보답이야.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출산 예정일 2주 전 지은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혹시 출산 후에 우리 집에서 좀 지내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바로 산후조리를 시작해야 하는데 저희 집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내가 짐 싸서 갈게. 얼마나 있으면 될까? 한 3주 정도만. 그 정도면 제가 몸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준비해서 갈게. 나는 3주치 옷가지를 챙겨서 태훈의 집으로 갔어요. 사실 내 집을 비우는 게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죠. 출산일이 됐어요. 지은이는 제왕절개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시우예요. 병원에서 처음 시우를 봤을 때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가늘게 울음소리를 내는 모습,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을 본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시우 예쁘죠?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서 웃으며 물었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예쁘다. 우리 시우. 너무 예뻐. 어머님, 앞으로 고생 많으실 텐데 정말 감사해요. 무슨 고생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퇴원 후 본격적인 산후조리가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지은이가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사이사이 시우가 울면 달래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신생아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밤에도 2~3시간마다 시우가 울어서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지은이의 몸도 많이 회복됐고 시우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괜찮아. 지은아, 이제 몸 좀 나아졌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3주 만에 돌아온 내 집은 왠지 낯설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 편하더라고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그런데 이틀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시우가 자꾸 밤에 울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혹시 오늘 하루만 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조금 망설였어요. 사실 아직 피곤이 안 풀렸거든요.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가 정말 지쳐 있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하루만요. 진짜 하루만. 나는 다시 가방을 챙겨서 태훈의 집으로 갔어요. 지은이는 정말 지쳐 보였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어머님, 시우가 어젯밤에 3시간마다 깨서 울더라고요. 저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럼 지은이 너는 좀 쉬어. 내가 오늘은 시우 볼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시우를 돌보면서 밤을 꼬박 새서요. 시우는 정말로 3시간마다 깨서 울었거든요.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서 달래고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는 온몸이 다 아팠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푹 자고 일어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뿌듯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푹 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나 이제 집에 갈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참맛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좀 쉴 수 있겠지. 그런데 3일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시우가 또 밤에 잠을 안 자요. 혹시 이번 주말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요. 나는 이번에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게.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나는 다시 태훈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시우를 돌봤어요. 이게 패턴의 시작이었어요. 주말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이 석 달이 됐죠. 처음에 지은이는 항상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혼자 할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시우가 100일이 됐을 때예요. 어머님, 시우 100일이에요. 100일상 차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당연하지. 우리 시우 100일인데.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백설기를 쪘어요. 수수팥떡도 만들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담고 온종일 부엌에 서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우가 한복 입고 백일상 앞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좋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백일상 너무 예뻐요. 괜찮아. 우리 시우 100일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어머님께 정말 큰 빚을 진 기분이에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우가 돌이 됐을 때예요. 어머님 시우 돌잔치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나는 또 태훈의 집으로 갔어요. 돌잔치 준비하느라 일주일을 거기서 보냈죠. 음식 준비, 집 청소, 손님 맞을 준비, 쉴 틈이 없었어요. 돌잔치 당일, 지은이의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모두들 시우를 보고 예쁘다고 난리였죠. 지은아, 시우 진짜 잘 컸다. 너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 에이, 뭘.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았어. 내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지은이는 나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나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나서예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그래, 그럼 나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쪽이 이상했어요. 뭔가 씁쓸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지은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어머님, 이번 주에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가 수업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요가 수업, 아직 시우가 어린데. 에이, 괜찮아요. 제 일도 중요하잖아요. 어머님이 시우 잘 봐주시니까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은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어머님 건강하시잖아요. 60대는 요즘 젊은 축에 들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 70대도 계신다니까요.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나는 또 시우를 맡아서 돌봤어요. 지은이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하루에 수업을 서너 개씩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시우 밥은 잘 먹었어요? 응, 잘 먹었어. 다행이다. 그럼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지은이는 항상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내가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됐어요. 나는 거의 태훈의 집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우가 두 돌이 됐을 때였어요. 어머님, 사실 그동안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지은이가 진지한 표情으로 나를 불렀어요. 응. 무슨 일인데? 제가 요가원을 하나 차리려고 해요. 그동안 돈을 좀 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일이네.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앞으로도 계속 시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시우가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요. 그때까지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혼자 할게요.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그럼 앞으로
2년을 더 시우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지은아, 그건 좀. 어머님, 제발요. 이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어머님 아니면 시우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이야. 약속하는 거야? 네, 약속할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나는 또 시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지은이가 요가원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침 7시에 태훈의 집으로 가서 시우를 깨우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낮잠 재우고 간식 주고 저녁 먹이고 지은이가 돌아오는 밤 9시까지요. 하루 14시간을 시우와 보냈어요. 내 집에는 잠만 자러 갔죠.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시우 보는 건데 뭐.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도 지은이한테 말해서 주 몇 번이라도 어린이집을 보내면 안 될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 아내가 지금 사업 시작하느라 힘든 시기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태우도 지은이한테는 약했거든요. 시우가 3살이 됐어요. 유치원 갈 나이가 됐죠. 지은아, 이제 시우 유치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요. 시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유치원은 4살부터 보내려고요. 4살? 그럼 약속이랑 다르잖아. 에이, 어머님, 1년만 더 봐주세요. 제발요. 지금 요가원이 막 자리 잡는 시기라 제가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지은아, 어머님도 시우 더 보고 싶으시잖아요. 유치원 보내면 어머님이 시우 보기 힘들어질 텐데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알았어. 1년만 더. 결국 나는 또 물러섰어요. 시우가 4살이 됐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유치원 보내야 해. 약속했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시우가 낯을 너무 심하게 가려요. 유치원 보내면 적응 못할 것 같아요. 5살까지만 더 봐주세요. 지은아, 그건 너무. 어머님, 제발요.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나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은이 앞에서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와 싸우면 결국 아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알았어.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동안 지은이의 태도는 점점 더 당연해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어머님, 내일 시우 좀 봐주세요. 명령조였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은아, 나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병원은 다른 날 가시면 되잖아요. 저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 시우는 어떡해요? 시우 혼자 두고 갈 순 없잖아요. 결국 나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어요. 요즘 들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 하지만 시우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시우가 5살이 됐을 때였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시우 유치원 보내야 해. 이번에는 정말 약속 지켜야 해. 어머님, 그게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번에는 뭐가 문제야? 시우가 아직 대소변 가리기를 완벽하게 못해요. 유치원 보내면 선생님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야. 다른 애들도 다 그래. 어머님, 그래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지쳤어요. 5년 동안 거의 매일 시우를 돌봤어요. 내 삶은 없었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취미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게 시우 중심이었어요. 지은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65살이야. 솔직히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머님은 건강하시잖아요. 아직 팔팔하세요. 지은아, 제발, 어머님은 시우 안 보고 싶으세요? 저는 어머님이 시우를 정말 아끼시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마치 내가 시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조금만 더 봐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 결국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약속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요. 나는 평소처럼 시우를 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소파에 앉아서 정신을 차렸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나는 바로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빨리 좀 들어올 수 있어? 어머님,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끝나려면 3시간은 더 걸려요. 하지만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소파에 누워서 시우가 노는 걸 지켜봤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시우를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은이는 약속한 3시간이 아니라 5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응,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내일은 오실 수 있으시죠? 나는 놀라서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나 오늘 진짜 아팠어. 내일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님, 근데 저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부탁드려요. 그 순간 뭔가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 같았죠. 알았어. 나는 힘없이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5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거든요. 흰머리는 더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나는 약을 먹고 억지로 태훈의 집에 갔어요.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나를 맞았어요. 어머님 오늘 좀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저냥. 다행이다. 그럼 시우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날도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변명은 항상 똑같았어요. 손님이 갑자기 늘어서, 미팅이 길어져서, 교통이 막혀서. 그런데 이상한 건 지은이가 들어올 때마다 화장이 말끔했어요. 피곤한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생기가 넘쳤죠. 반면에 나는 온몸이 다 아팠어요. 어느 날 내 친구 영자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요즘 어디 아프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무슨 괜찮아? 나 걱정돼서 그러는데 너 요즘 일주일에 한 번도 우리 모임에 안 나오잖아. 무슨 일 있어? 그게 시우 봐주느라. 시우가 몇 살이야 이제? 5살. 뭐 5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네가 매일 봐줘. 유치원은 그게 내년에 보낸다고. 아니 너 정신 차려. 며느리가 너 완전 이용하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괜히 며느리를 변호하게 됐어요. 아니야, 지은이도 사정이 있어. 요가원 운영하느라 바쁘거든. 그게 내가 매일 애를 봐줘야 하는 이유가 되니. 너 건강은, 너 인생은 60대가 20대도 아니고 매일 애 보는 게 쉬운 일이야. 하지만은 무슨, 너 지금 당장 거절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영자 말이 맞는 걸까요? 내가 정말 이용당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태우가 혼자 우리 집에 왔어요. 지은이 없이요.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뭘? 시우 봐주는 거요. 엄마 건강이 진짜 걱정돼요. 요즘 얼마나 많이 야위셨는지 아세요? 나는 태우를 봤어요. 우리 아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 태우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는 이미 나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셨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왜 또 손주까지 키우세요? 하지만 시우는 지은이가 키워야죠. 지은이가 낳았잖아요. 왜 엄마가 키워요? 지은이도 일이 있잖아. 그럼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베이비시터를 쓰든지 해야죠. 왜 엄마한테만 의지해요?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지난주에 지은이 요가원 앞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수업 끝났다고 엄마한테 전화해 놓고는 1시간 넘게 거기 앉아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지은이는 엄마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대기하는 베이비시터요. 태우야, 엄마, 제가 지은이한테 말할게요. 이제 그만하자고. 안 돼. 나는 소리쳤어요. 안 돼, 태우야. 네가 중간에서 힘들어져. 부부 사이에 금이 가. 엄마가 쓰러지는 게 낫나요? 제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게 낫나요? 그래도 엄마는 항상 그래요. 항상 자기 희생만 하세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에요. 태우는 울먹이며 집을 나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태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어제 태우 오빠가 어머님 집에 갔었나요? 응, 왔었어.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나한테 의지한다고. 헐, 진짜요? 어머님, 그거 오빠가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응, 어머님, 혹시 오빠 말 듣고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오빠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오늘도 시우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또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우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이웃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은 옆 동네에 사는 분인데 예전에 우리 동네 부녀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이에요. 어머,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아, 김 선생님.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제 손자예요. 시우라고 해요. 어머, 손자가 이렇게 컸어. 근데 자주 보는 거야? 네. 요즘 거의 매일 봐주고 있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매일? 그럼 넌 언제 쉬어? 주말에. 주말도 봐주는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말도 자주 봐줬거든요. 아니, 며느리가 뭐 하는데? 애가 몇 살인데 아직도 네가 봐줘. 5살이에요. 지은이가 요가원을 운영해서. 아니, 5살이면 유치원 갈 나이잖아. 그리고 일한다고 엄마가 매일 봐주는 건 말이 안 되지.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선생님, 조용히. 야, 너 정신 차려. 나 며느리 20년 넘게 겪어봐서 아는데 이건 아니야. 며느리가 너를 완전히 하인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정확히 그래. 너 지금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의 엄마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일하는 가정부야. 김 선생님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너 건강은, 너 인생은 60대가 매일 5살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나도 예전에 손주 일주일 봐준 적 있는데 일주일만 봤는데도 허리 나갔어. 저도 요즘 허리가 안 좋긴 해요. 그것 봐. 너 지금 당장 거절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며느리들은 한 번 들여주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김 선생님이 가고 나서 나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영자도 그랬고, 태우도 그랬고, 이제 김 선생님까지 다들 같은 말을 하네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펼쳐봤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시우를 봐주지 않은 날을 세어봤어요. 딱 5번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던 날들이었죠. 나는 내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들, 하고 싶었던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부산 여행, 친구들이랑, 도자기 공방, 매주 화요일, 등산 동호회 가입, 건강검진, 모두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전부 시우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죠. 그날 밤,
나는 또 지은이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내일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그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은아, 나 내일 병원 예약이 있어.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서 검사 좀 받으려고. 아, 그거요? 그거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저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예약도 한 달 전에 잡은 건데, 어머님 병원은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내일 정말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안 되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알았어. 병원은 다음에 갈게. 감사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했어요. 접수 직원이 말했어요. 다음 예약은 6주 후에나 가능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후 나는 시우를 데리고 놀이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시쯤 갈게요. 그래, 알았어. 나는 기뻤어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7시가 됐을 때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친구를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9시쯤 들어갈게요. 친구를 만나러. 나는 허탈했어요. 나는 일찍 들어간다는 말에 저녁 약속도 취소했는데 9시에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화장이 새로 했고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응. 근데 친구 만난다더니 쇼핑도 했어. 아, 이거요? 친구 만나서 잠깐 쇼핑 구경했어요. 어머님,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아니, 다행이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났어요. 나는 12시간 동안 시우를 봤는데 지은이는 친구 만나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시우 좀 봐주세요. 응, 알았어. 몇 시에 갈까? 그게요. 어제 시우가 우리 집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오셔야 해요. 저 30분 후에 나가야 하거든요. 뭐? 지금 바로? 네, 어머님. 빨리 와주세요.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어요. 아침도 못 먹고, 세수도 대충 하고, 택시를 타고 태훈의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이미 외출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어머님, 늦으셨네요. 저 진짜 늦었어요. 시우는 아직 안 일어났고요. 아침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서 주세요. 그럼 다녀올게요. 잠깐. 지은아, 오늘 몇 시에? 쾅, 문이 닫혔어요. 지은이는 내 말도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나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시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시우. 할머니가 밥 줄게.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란 몇 개, 김치, 그리고 오래된 햄 한 줄이 전부였죠. 지은이는 시우한테 뭘 먹이는 거지? 나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시우한테 줬어요. 시우는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날 나는 시우와 하루 종일 놀아줬어요. 놀이터도 가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죠. 저녁 7시가 됐어요.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몇 시에 들어와? 어머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10시쯤 갈게요. 10시, 그럼 시우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세요. 근데 냉장고에 반찬이 없던데. 아, 그래요? 그럼 배달시켜주세요. 제 카드는 현관 서랍에 있어요. 알았어. 나는 시우한테 치킨을 시켜줬어요. 시우는 좋아했지만 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5살짜리 아이한테 저녁으로 치킨이라니.
10시가 됐어요.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일이 늦어져서 12시쯤 갈 것 같아요. 시우 재워주세요. 나는 화가 났어요. 이건 너무했어요. 하지만 시우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시우를 씻기고 재웠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은이를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어서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머님,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지은아, 술 마셨어. 아, 네.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했어요. 회식? 네, 중요한 미팅이었거든요.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네, 무슨 얘기요? 나, 이제 정말 힘들어. 매일 시우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아, 너도 알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매일 시우를 보는 건 무리야. 하지만 어머님,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머님 아니면 저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유치원을 보내든지 해야지. 어머님, 시우가 아직 어려요. 그리고 어머님이 봐주시는 게 시우한테 훨씬 좋잖아요. 하지만 나도, 어머님, 설마 시우 보기 싫으세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또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은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수강생 중에 70대도 계시다면서요.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을 또 들게 되는 거예요. 지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 저 진짜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저 먼저 자러 갈게요.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나는 대체 뭐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날 오후 태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어제 우리 집에서 주무셨다면서요? 응. 지은이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엄마, 지은이한테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응. 했는데 지은이가 안 들어줘. 엄마, 태우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어요. 엄마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태우야, 그래도가 뭐예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제발 좀 당당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태우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끄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어요. 오랜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시우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시우는 밥 잘 먹었을까? 낮잠은 잤을까? 저녁 때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나 오늘 쉬는 날이라고 어제 말했잖아. 그랬나요? 저 못 들었는데요. 어쨌든 시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내일은 꼭 와주세요. 지은아, 나도 좀 쉬어야. 어머님, 시우가 할머니만 찾아요. 제발요. 나는 또 알았어 라고 했어요. 거절이 안 됐어요. 다음 날 태훈의 집에 갔어요. 시우는 정말 반가워했어요. 할머니, 어제 왜 안 왔어요? 할머니가 아파서. 이제 안 아파요? 응, 이제 괜찮아. 시우를 안았어요. 시우는 내 품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우가 정말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 사랑이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들어왔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 네, 어머님,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앞으로는 일주일에 이틀만 시우를 봐줄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어머님 인생이 뭐가 있는데요?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말은요. 어머님은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시우 봐주시는 게 오히려 어머님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심심하지도 않으시고. 지은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뭐 하세요? TV 보고, 낮잠 자고. 그것보다는 시우랑 시간 보내는 게 훨씬 의미 있잖아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지은아,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아.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건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은 시우가 어머님을 필요로 하는데, 나중이 언제야? 내가 70, 80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어머님,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기적?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지은아, 지금 누가 이기적이야? 어머님이요. 어머님은 시우 할머니잖아요. 손주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시우를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시우 엄마도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은 시우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안 봐주면 누가 봐줘요? 너희가 봐야지. 너희가 부모잖아. 지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실망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네요. 뭐? 아니에요. 좋아요.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시우 봐주신 거 저희가 다 기록해뒀어요. 총일 825일이요. 하루에 10시간씩 계산하면 18, 250시간이에요.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따지면. 지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죠. 어머님이 돈 얘기하실까봐 미리 준비했어요. 나 언제 돈 얘기했어? 하실 거잖아요. 그동안 시우 봐준 대가 달라고.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지은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이 먼저 시우 못 봐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동안의 대가를 계산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어머님 인생이 뭐가 있는데요? 그 순간 뭔가가 확 깨졌어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요. 지은아,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이제 시우 안 봐줄 거야. 일주일에 이틀도 아니고 아예 안 봐줄 거야. 네, 그리고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앞으로 시우 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다른 일로도 연락하지 말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하고 너희가 불편할 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대로 하는 거야. 어머님,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시우는 너희가 키워. 너희 아들이니까.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어떡해요? 시우는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 저 친정엄마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 이러시면 저 정말 어머님 원망할 거예요. 나는 멈춰서서 지은이를 돌아봤어요. 원망해. 나도 너 충분히 원망했으니까. 뭐라고요? 5년 동안 나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쓰면서 나한테 인생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너를 충분히 원망했어. 어머님, 이제 끝이야. 지은아, 나 더 이상 너희 인생의 편리한 도구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지은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 나한테 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태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시우 안 봐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 엄마, 잘하셨어요. 응.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쓰러질까봐 매일 걱정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 태우야. 엄마, 지은이는 제가 설득할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응. 근데 태우야, 너 괜찮겠니? 괜찮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 아들은 제가 키워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천천히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 오늘 시간 돼? 응. 너 갑자기 왜 시우는? 나 이제 시우 안 봐. 뭐? 진짜? 응. 어제 지은이한테 확실하게 말했어. 세상에, 너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영자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카페에서 만났어요. 너 얼굴 좀 봐. 5년 동안 10년은 늙은 것 같아. 알아. 나도 거울 보고 놀랐어.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 알았지? 응, 그럴게. 그나저나 며느리 반응은 어땠어? 나는 어제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영자는 듣는 내내 화를 냈어요. 야, 그 며느리 진짜 개념이 없네. 네가 인생이 없다고. 말이 돼. 그러게. 너 진짜 잘했어. 그런 며느리는 확 잘나야 해. 우리는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어요. 5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카페를 나올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자야,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응,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렇게 가벼운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이틀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나는 전화를 받지 말까 했지만 받았어요. 뭔 일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날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어머님께 의지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 어머님.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 주말만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안 돼. 네? 나 이제 안 봐준다고 했잖아. 다른 일로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어머님,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지은아, 너 내 말 못 들었어? 이제 끝이야. 어머님 제가 사과했잖아요. 사과는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내 결정은 안 바뀌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을 보내든 베이비시터를 쓰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지은이 너가 회사 그만두든지 선택은 너희가 해. 어머님,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은이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일주일 후 태우가 집에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지은이랑 많이 싸웠지만 결국 지은이도 이해했어요. 그래? 네. 시우는 어린이집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재택근무를 주 2회 하기로 회사에 요청했어요.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엄마. 제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 그동안 엄마한테만 맡기고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태우는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이미 저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셨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손주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고마워, 태우야. 태우가 간 후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 적혀 있던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봤어요. 부산 여행, 친구들이랑 도자기 공방, 매주 화요일, 등산 동호회 가입, 건강검진. 나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체크가 아니라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부산 여행, 다음 달 15일, 도자기 공방, 이번 주 화요일 등록, 등산 동호회, 토요일 첫 모임, 건강검진, 내일 예약.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영자, 김 선생님,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야, 너 완전 딴 사람 됐다.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응. 얼굴에 생기가 돌아. 예전에는
완전 죽어 있었는데, 맞아. 완전 젊어 보여.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나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 달 만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도자기 공방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머님, 솜씨가 좋으세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5년 만에 받아보는 칭찬이었거든요. 등산 동호회도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는 설악산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설악산, 나도 갈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님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설악산에 갔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랐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해냈다.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지은이었어요. 시우도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시우가 나를 보고 달려왔어요. 나는 시우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요. 시우야, 잘 지냈니? 응. 할머니, 나 어린이집 다녀. 친구들 많이 생겼어. 그래, 잘 됐네. 지은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어머님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바쁘게 지내거든. 아, 그렇군요.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님, 혹시 가끔이라도 시우 만나러 오실 수 있으세요? 시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우는 정말 예뻐요. 내 손주니까요. 하지만 지은아, 나 요즘 정말 바빠. 화요일은 도자기 공방, 목요일은 친구 모임, 토요일은 등산.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도 가.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가끔은 시간 나면 시우 보러 갈게. 하지만 내가 원할 때만.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은아. 네, 다시는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이 있는 사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우를 보니까 반가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나한테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지은이 만나셨다면서요? 응, 슈퍼에서 우연히 만났어. 지은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시우를 직접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대요. 그래,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괜찮아. 태우야,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6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지금 도자기 공방에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작품이 정말 좋다고 하셨거든요. 친구들과는 매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수다도 떨어요. 등산 동호회에서는 내가 이제 중급 코스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지난주에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6개월 전보다 건강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웃으셨지만 나는 진심이었어요. 시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요. 내가 시간이 날 때만요. 시우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태우와 지은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은이는 가끔 태우를 통해 소식을 들어요. 요가원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시우 육아도 직접 하면서 힘들어하지만 행복하다고 해요.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한대요.
나는 이제 지은이를 용서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전부예요. 어제 저녁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내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에는 빛이 났고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고마워. 나는 거울 속에 나한테 말했어요.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워. 오늘도 나는 도자기 공방에 가요. 내일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요. 모레는 등산을 가요. 다음 주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요. 이제 나는 누구의 무료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누구의 편리한 도구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예요. 65세의 하고 싶은 게 많은 꿈이 있는 행복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인생을 사는 것, 이 둘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요. 내가 행복해야 손주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며느리가 손주 봐줄 때만 연락하고 그 외에는 연락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야 내가 누군지 기억해냈거든요.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나는 나니까요. 진짜 끝이에요.